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 인한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히 거듭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애플과 EU를 상대로 고강도 관세 부과를 경고하면서 금요일 뉴욕 증시 일제히 하락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번 주 관심도 여전히 관세 정책에 쏠릴 전망인 만큼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무디스가 미국의 장기 신용 등급을 강등한 뒤에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지난주 장중 한때 4.6%까지 급등하면서 미 증시가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장기 금리 상승으로 인한 트리플 약세 언제까지 계속될 걸로 보십니까? 네, 가랑비에 옷 젖듯이 현재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후폭풍이 계속 몰려오고 있는데요. 당장 10년물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장중 4.6%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뿐만 아니라 감세로 인해 가지고 10년간 3조 5천억 달러의 재정 적자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확실한 세수원이 없다면 아무래도 장기 금리는 좀 상승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 그 장기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안전 신호가 깨짐으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미국 국채를 기피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로 인해서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2011년에 피크를 기록한 이후에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고요. 중국 빈자리를 홍콩이나 영국, 벨기에, 룩셈부르크가 채워졌는데 이들 나라도 미국의 장기 국채보다는 미국의 그 정부 증권이라든지 고수익을 주는 회사 쪽으로 이동한다는 점에서 장기 금리 하락이 달러 약세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 적자 해소가 시장 눈높이를 맞추지 못할 경우에 그렇다면 금리 상승에 따른 경계감도 커지면서 주식시장의 조정 국면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미국의 연기금을 비롯해서 장기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시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S&P 500의 수익률에서 국제 수익률을 빼는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인데요. 이 리스크 프리미엄이 제로 내지 그 마이너스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그 주식과 같은 고위험 자산에 투자함으로 인해서 기대 수익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그런 형국인데요. 실적이라도 계속 좋아지면 되는데 S&P 500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이 좀 부진한 편이고요.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좀 좋아질 편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때문에 S&P 500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 주가 그 현재 10년물 국제 수익률이 5%라고 봤을 경우에는 많은 기대 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는 조정 국면이 조금 길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보다도 국제 수익률이 더 떨어진다면은 실적을 좀 할인해서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좀 완만하게 상승할 국면이 생기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10년째 국채 수익률을 가지고 약간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트럼프 2기 들어서 전광석화처럼 관세 정책을 발표하고 난 뒤에 재정 악화 우려감으로 금리가 상승을 했고 또 달러도 약세로 돌아서면서 세계 경제나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주식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보는 게 좋을지 시청자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미국 증시는 그동안에 주주 그 환원이라든지 혁신적인 제품, 인류 그 경영인들이 경영하면서 주시장의 그 특히 그 테크주와 관련해서는 불패 신화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영원할 것 같은 테크주의 신화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의 관세 이후에 세계 경제 하락, 또 무역 구조가 변함으로 인해서 자본 흐름에도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데요. S&P 500의 구성 종목의 순위 증가율을 보면은 2024년 말 기준으로 해서는 12.9%로 두 자리 성장할 줄 알았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8.1%까지 악화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다른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4.6에서 8.1%로 성장 모멘텀이 강해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그 성장주, 특히 시가총액 150억 달러 이상 되는 종목들 중에서 해외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은데 이들 종목을 찾는 움직임이 좀 빨라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워렌 버핏이 미국 주식을 매도하고 일본 종합상사를 매수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해외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중국의 그 타크주들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작은 6마리 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게임 사이트의 그 게임 사이언스라든지 로보틱스, 유니트리, 딥시크, 페니코어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해외 투자가들이 상당히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것을 좀 참고해서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동안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새 정부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관세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6.3 대선 이후에 들어선 새 정부에서도 관세 협의가 난항을 겪게 된다면 트럼프가 이유에 대해서 50% 관세 부과를 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관세 폭탄을 터뜨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이번 두 번에 걸친 한미 실무 관세 협의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상호 관세뿐만 아니라 철강, 자동차와 관련된 관세 인하에 대해서는 아주 극구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 불균형을 시정을 해야 되겠고요. 또 생산 시설을 미국 내 재회귀시키는 작업들을 하는데 이거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출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관세를 좀 낮춰주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은 자동차 산업인데요. 자동차 산업은 우리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 되고 있고요. 수출은 12%, 고용은 1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려하는 것은 우리의 전체 자동차 수출의 미국 단일 시장에만 무려 50%를 의존하고 있다는 거고요. 무려 347억 달러씩 매년 생산하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현대차에 대해서 자국 내에서 생산해달라 요구를 했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00만 대를 미국에서 생산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 한 66%가 차질을 빚게 되고요. 또한 장기적으로 생산 활동은 한 18% 감소, GDP는 직접적인 효과는 마이너스 0.2%지만 이 부분이 보험이나 리스, 카센터라든지 그리고 유통이나 대리운전까지 포함시키면 우리나라 경제에 마이너스 0.5%까지 하락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새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미국의 자동차, 반도체, 스마트폰과 관련된 협상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또 미중 간 관세 전쟁이 휴전에 들어가면서 중국 증시 상승 흐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중국 증시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양극화 장세에 펼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현재 중국 내에서는 수요 위축으로 인해서 디플레이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로 인해서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주가 조정이 좀 필요하고요. 이미 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 개혁 같은 경우에는 1조 위엔을 투자를 해서 혁신과 관련된 로봇이나 AI 그리고 바이오 쪽에 투자를 해주고 있고요. 이 투자 금액만큼 중국 정부가 대신 또 구매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손이 작동하는 이런 혁신과 관련된 기업 중심으로는 다시 반사이익을 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양극화 장세가 중국 증시가 계속 이뤄진다는 점에서 국내에서도 미국의 M7을 대시해서 중국의 그 작은 6마리 용이라고 하는 종목들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기회를 좀 틈타서 얹혀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지난주에 발표된 중국의 4월 경제 지표가 3월보다 성장이 둔화하는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내수 진작에 많은 힘을 쏟고 있는데 GDP 성장률 목표인 5%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실까요? 네, 달성은 조금 어렵다고 보여지는데요. 중국 정부가 미국처럼 금리를 0.25%포인트씩 내리는 게 아니라 0.1%씩 그야말로 찔끔찔끔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부동산뿐만 아니라 중국과 관련된 그 미중 간의 관세 협의도 지금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경제는 올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분기 5.4%보다 떨어진 4.5%로 보여지고요. 전체적으로 올해는 아무래도 4.6% 내의 성장을 보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심해진다면 4%까지 떨어질 수 있는 위험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매크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감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 한번 분석해 주실까요? 네,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계속적인 그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올 그 전체 경제 성장률을 봤을 경우에는 플러스 1.6% 내 성장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에너지라든지 식품을 제외한 코어 그 PC 지표 같은 경우에도 한 3.1%, 내년에는 한 3.2% 정도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관세로 인한 충격파가 올해는 무역 구조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90일간의 그 협상 기간이 끝난 뒤에 상호 실효 관세가 높아졌을 경우에 미국 경제가 받는 충격도 좀 커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난무한 상황에서 이번 주 관세 전망까지 알아봤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창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